안녕하세요, 쿠쿠다스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살을 못 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비만입니다. 과체중까지 합치면 75%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 빼는 클리닉과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비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살이 찔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의식 중에 살찌는 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제대로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무조건 살이 빠진다라는 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 물론 살을 뺄 수는 있겠죠. 운동은 신체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단과 전략은 아니죠. 예를 들어 좋은 음식과 유기농, 이런 암 예방하는 음식 등을 많이 먹어서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암에 걸리고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암이 낫는 건 아니죠.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비만이 된 시스템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꼭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저는 10대 시절에 비만이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줄넘기와 운동장 뛰기 등 유산소 운동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얘기에 혹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혈압, 고혈압, 폐활량을 좋게 유지해주지만 살을 빼는 데는 크게 도와주진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운동 과정에 칼로리는 소모가 분명히 되지만 운동이 끝나면 그 동시에 몸의 대사도 떨어져서 당시에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오히려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도중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 몸을 괴롭히면서 살을 빼주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체력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정말 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픈 거죠. 지방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혀주는 거예요. 살을 빼는데 이런 근력 운동은 정말 가속력을 붙여줍니다. 결론은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 살을 빼는데 더 도움을 준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뱃살을 빼기 위해 잇몸 일으키기를 한다? 좀 잘못됐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죠. 잇몸 일으키기로 뱃살을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500g의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잇몸 일으키기를 25만 번을 해야 한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번씩 하면 가능한 숫자죠. 복근은 근육이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위주로 운동을 저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근육은 어디일까요?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 그런 부분이 근육이 많기 때문에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죠. 자, 그리고 칼로리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칼로리를 이 뭔 개소리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칼로리는 이제 비슷하게 먹는데 왜 더 비만이 많아지는 걸까요? 실제로 비만 환자는 영양실조 환자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로리는 많이 먹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예를 들면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등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음식을 empty 칼로리, 빈공 칼로리라고 합니다. 결론은 균형적인 식사를 하지 않아서 비만이 된다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도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술과 안주를 같이 먹으면 최악이 되겠죠. 그리고 저지방 우유, 다이어트 음료, 이런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죠. 지방이 혈관에 껴서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저지방 우유라고 적혀있는 우유를 보면 굉장히 좋은 우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케팅 사업에만 적용이 됐지 화학 처리를 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필수 지방, 오메가3 같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탐, 에세설팔칼슘, 발음이 어렵네요.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만이 됩니다. 차라리 정말 리얼한 슈가를 섭취하는 게 낫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야식입니다. 보통 밤 10시 이후에는 잠을 자라는 이유가 인간의 시스템에 정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항암 작용, 혈압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대 음식이 몸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을 할 때 몸에 회복하는 에너지를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게 되겠죠.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 자고 3시에 먹으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이것은 야식을 먹지 말라는 연장선상의 이유입니다. 7시간 동안 충분히 잔 사람과 5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잠을 안 잔 사람이 전신 비만이 될 확률이 25%나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조금만 설명하자면 수면을 아주 잘 한 사람과 잘 안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은 렙틴, 코르티솔 호르몬인데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로 코르티솔 호르몬은 공복감을 주죠. 잠을 잘 잔 사람과 밤을 꼬박 샌 사람의 신체에 나타내는 렙틴과 코르티솔 수치입니다. 렙틴 수치가 5.3, 코르티솔 수치가 11.8, 이것은 잠을 잘 잔 사람의 수치고요. 렙틴 수치가 3.7, 코르티솔 수치가 15.3, 이것은 밤을 꼬박 센 사람의 수치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났죠. 결론은 잠을 많이 자라 이건데,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신다면 사실 시간을 내서 자야 합니다. 잠을 많이 잘수록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거죠. 즉 기회비용이 적어지는 겁니다. 면역력, 집중력 증가, 감정적인 편안함,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